뉴욕주 정부가 겨울 눈폭풍 엘리엇으로 인해 폭설과 강풍, 폭한 등이 예상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내년부터 더욱 안전한 뉴욕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4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5.5% 인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미국인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살려 종교와 정파와 상관없이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As a mom, I always seem to be doing two things at once. I'm always on the go, so I was happy to hear that I could get a flu shot and updated COVID-19 booster at the same time. It will keep our family safe. And reduce the risk of serious illness. And make sure we don't end up in the hospital. Get your flu shot and COVID-19 vaccine or updated booster, safe to get at the same time. It's twice the protection and twice the peace of mind. Call 311 or visit nyc.gov/vaccine fi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겨울 눈폭풍 엘리엇으로 인해 폭설과 강풍, 폭한 등이 예상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북부 캐나다 쪽에서 내려온 북극권 냉기류가 미 전역에 퍼지면서 국립기상청은 어제 3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 날씨라며 냉한기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한파가 닥친 이유는 북극 주변을 맴도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인 극소용돌이가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미 대륙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극소용돌이의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지역에서는 수시간 안에 기온이 수십 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위로 동부 해안에는 폭풍과 폭설까지 예보돼 뉴욕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극 냉한전선이 기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려 동상에 걸릴 위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어린 시절 눈 오는 날이 아니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경고했습니다. 뉴욕시에는 이번 주말 동안 최대 시속 5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칠 예정이며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혹독한 날씨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뉴욕 일원을 포함해 워싱턴 DC, 보스턴 공항 등이 폭풍의 영향으로 수천 편의 항공편을 지연 및 취소시켰습니다. 또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을 수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취임 첫 해 자신의 최우선순위 공약인 공공안전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더욱 안전한 뉴욕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21일 아담스 시장은 취임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안전에 중점을 둔 우리 행정부의 수많은 인력들 덕분에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찬했습니다. 지난 18일 기준 뉴욕시경 통계에 따르면 올해 시전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1,257건으로 전년도 1,524건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살인사건도 올해 414건으로 전년도 473건 대비 12.5% 줄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또 올해 들어 총 6,985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7년 내 최고 수치입니다. 여기에는 범행 추적이 어려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유령총 430 정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강력범죄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해당 기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7대 범죄는 1,196건으로 전년 동기 1,323건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 11월에는 전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 범죄가 전년 동기 대비 12.8% 줄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이웃안전팀도 총기 압수 414정을 포함 2,000여 명을 체포해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4시간 운영으로 바뀐 과속 위반 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8월 75만 5천 건에서 9월 66만 1천 건, 10월 58만 6천 건, 11월 56만 5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내년 6억 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해 4년 만에 대중교통요금을 5.5% 인상하는 등 192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전철과 버스의 1회 탑승요금은 현재 2.75달러에서 2023년 2.9달러로 15센트 인상되며 2025년 3.05달러로 오를 수 있습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 2년마다 4%꼴로 인상됐으며 지난 2019년 4월 인상된 뒤 3년 8개월간 동결됐고 내년 2월 청문회 등을 거친 뒤 6월께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TA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192억 달러로 편성했으며 이 중 114억 달러는 인건비며 32억 달러는 부채 상환금으로 사용되고 정확한 인건비 규모는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서 내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올해 193억 7,9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1억 달러 상당을 절감하는 것이며 앞으로 2026년까지 매년 1억 달러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MTA는 내년에 6억 달러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노리버 MTA 회장은 내년 2월 요금 청문회 결과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결정돼야 정확한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지난 2020년과 2023년 2년간 연방의회로부터 151억 달러의 구호자금을 배정받았으며 이미 이 중 56억 달러는 소진했고 나머지는 2026년까지 분할해서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든 미국인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살려 종교와 정파와 상관없이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둔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를 가르고 서로 대립하게 하는 모든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 중요하지 않으며 겨울밤의 고요 속에 다 희미해진다며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인 희망, 사랑, 평화와 기쁨은 종교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진다면서 특히 팬데믹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지난 몇 년과 같은 힘든 시기일수록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really look at each other. Not as Democrats or Republicans, not as members of Team Red or Team Blue, but as who we really are. Fellow Americans. Fellow human beings worthy of being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I sincerely hope this holiday season will drain the poison that has infected our politics and set us against one another.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서로를 분열시키기보다 통합할 수 있는 지점이 훨씬 더 많다며 이번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의 새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50년 전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러 나간 아내가 교통사고로 어린 딸과 함께 숨지고 두 아들이 크게 다친 사고를 언급하고서 힘든 시기에 서로 더 배려하고 아끼자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연방 상원을 통과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오늘 하원에서도 통과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1조 6,500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8표, 반대 28표로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이어 하원도 오늘 이 예산 법안을 통과시켰고 예산안은 백악관으로 이송돼 오는 30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 8,580억 달러와 비국방 일반 부처 예산 7,725억 달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한 449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2023 회계연도 예산은 2022 회계연도 예산이 종료되는 지난 9월 30일 전에 처리돼야 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연말까지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어제 새벽 미국으로 송환된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2억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 보석금을 내고 어제 오후 석방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어제 새벽 송환된 샘 뱅크맨 프리드에 대한 인정신문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억 5천만 달러의 거주지를 부모의 집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의 보석금은 사상 최대 규모며 뱅크맨 프리드는 전자족쇄를 착용한 채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의 부모 집에 가택 연금됩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지난 12일 바하마 나소에서 체포된 뒤 악명 높은 팍스힐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고 사식도 차입이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당초 결정을 번복해 하루빨리 미국으로 송환, 보석을 얻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맨 프리드는 FTX의 경영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부인했었지만 FTX의 자산을 빼돌려 설립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캐롤라인 앨리슨 등이 유죄를 인정해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입니다. 변호인 측은 흔히 경제사범재판의 단골 변호 논리인 피고인은 경영에 실패한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식의 변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하원 조사특위가 845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출마를 영구히 제한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조사특위 보고서는 의회 난동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으며 특히 내란에 관여하거나 헌법의 적대를 방조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의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원히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수정헌법 14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지난해 1월 6일 반란에 관여한 사람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 군을 막론하고 정부 직책을 맡을 자격을 적절히 박탈하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 난동 사태의 중심적 원인은 한 사람이었다. 그가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의 원인임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란 일주일 전 2020년 12월 29일 트럼프 측근들이 지지자들을 의회로 행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란 바로 다음 날 주범들을 사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특위는 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그 자신을 성공한 폭군으로 바꾸고 증오와 편견으로 모든 미국인의 평등과 정의를 위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이 외에도 백인 민족주의자나 폭력적 반정부 집단 등에 대한 연방사법기관의 조사를 대폭 강화하고 대선 후보의 승리를 최종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국가특별안보행사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조사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를 권고했지만 공화당은 경비 실패에 초점을 맞춘 자체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발표한 자체 보고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난입한 시위대에게 의회 경찰과 법 집행 관리를 존중하라. 그들이 진짜 우리 편이다. 평화롭게 하라는 트윗을 날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회 폭동 사태의 핵심 원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이 아니라 경비 실패라고 주장하고 의회 경찰을 개선하고 경찰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애초 하원 특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불참한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이 만든 것으로 하원 특위가 당초 권한을 벗어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아리조나 주지사가 멕시코 국경지대에 쌓은 컨테이너 장벽이 결국 철거됩니다. 연방국토개발국이 보존구역이라며 아리조나주는 즉각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아리조나 주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경지대에서 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자재와 장비 등을 모두 철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더그드시 아리조나 주지사는 지난 8월 600만 달러를 투입해 남서부 도시 유마에 컨테이너 130개로 5m에서 7m 높이의 길이 1.2km 장벽을 쌓았습니다. 또 두시 주지사는 무려 9,500만 달러를 투입해 컨테이너 3,000개로 16km 구간의 장벽을 쌓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11월 주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의 패배함에 따라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특히 아리조나 주정부는 두시 주지사의 패배 뒤 연방국토개발국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항변하는 것을 포기하고 철거 주장을 전면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기존 국경장벽의 파손 부분 등에 대한 대대적 보수 공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파괴할 거라고 경고하며 전쟁이란 표현을 처음 쓰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정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대규모 지원을 약속받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찾아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기간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지원한 나라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미래를 향한 전략적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깎아내리며 패트리엇이 배치되면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Такие скорост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что они дают нам в этом смысле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противоядие всегда найдется. Так что те, кто это делают это зря. Это просто затягивание конфликта. Вот и все. 그러면서 전쟁은 빨리 끝낼수록 좋고 러시아는 협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줄곧 특별 군사작전으로 지칭해온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러시아의 전쟁 전략이 바뀌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미국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통해 대리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